이번 토크 201 권영진 대구시장님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 2019년도 토크 20분의 첫 출연자로 나오셔서 정말 유쾌한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토크 201에 다시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시장님의 유쾌한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 사실 2년 전에는 제가 좀 망가졌었죠, 그때, 그죠? 완전 대구시장 다 망가지네 오늘. 나이스, 베리 나이스. 시청의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 오자마자 보인 게 딱 수달 너무 네. 귀여워서 계속 봤어요. 아. 바로 어제였죠. 4월 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셨는데 좀 괜찮으신가요? 어떤가요? 아재 백신. 이게 아재 백신,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재들이 맞으면은 안 아프다던데, 맞은 부위가 좀 뻐근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조금 아프거든요. 예. 그 외에는 뭐 열도 안 나고, 어제는 조금 나른한 것 같으니 그 증상도 오늘은 없어졌고, 그래서 예. 적당히 면역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벌써 항체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닙니까? 2주 후에 2주 후에. 그 시장님 그 지난해 그 코로나 때도 이렇게 과로로 또 쓰러지시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몸이 안 좋아지기도 하시고 또 다들 같이 고생했는데 나만 유별나게 또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도 실려가기도 하고 위암 판정을 받아 수술도 하고 했는데 예. 근데 또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힐링 토크로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연님 최대한 부드럽게 진행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야수님이나 엉뚱한 질문이나 거친 질문 사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이거 먼저 OX 퀴즈 나가겠습니다. 요것도 되는 거죠. 예. 대구시장은 나의 운명이자 숙명이다. 운명이자 숙명이다. 아, 예. 제가 이 정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엇이 되겠다고 사실은 정해놓고 간 건 없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간 거고요. 제 원래 이 인생관이 그렇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나머지는 운명에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운명론자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 대구시장이 되겠다고 어릴 때부터 책상 머리에 대구시장 이렇게 써놓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이 운명처럼 정치길로 와서 저한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운명이 대구시장으로 인도했다. 예. 그러면 저는 대구시장은 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의 다음 목표는 삼선 대구시장이다. 제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 그 대구시장을 재선 8년까지 하는 영광도 누렸잖아요. 근데 대구시장이란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8년도 때로는 길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삼선의 짐은 제가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정치란 것이 자기가 하기 싫다고 또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벌써부터 삼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보다도 아직도 4년 임기에 지금 1년 3개월은 굉장히 긴 제 임기가 남았습니다. 대구시장으로 최선을 다하면은 그 다음 길은 제 운명이 결정하고 또 인도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간의 평가가 좀 억울한 대목은 없습니까? 이렇게 소소 시장이라는 데 대해서. 그래요? 나는 대리부 시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이스, 베리 나이스. 저도 뭐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했지만은 또 대구가 이 처한 상황이 하루아침에 확 뭔가 달라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제 시장인 제 개인의 부족함도 있었고 그래도 대통령보다 제가 지지도가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아직 저는 한 50%대 이렇게 유지하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이 부족한 나를 그래도 더 잘하라고 많이 박수 쳐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더 열심히 메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일학 경제부시장 영입을 하셨는데 일 호흡은 잘 맞으신지 궁금한데요. 잘 맞아요. 지난 총선 이후에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통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는 터져서 정말 우리 이 시민들 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서 정치를 다 떠나서
정치 생각하거나 적 따지면 못한다. 오직 대구만 생각하고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모셔온 겁니다.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혼자의 힘으로 어려웠던 엑스코선 같은 경우 예타도 지난 연말에 통과가 됐고 경북 도청 후적지 그리고 경북대 삼성 창조경제센터를 잇는 도심 융합 특구로 지정받는 일도 홍부시장께서 그걸 다 주도를 하셨고 정부가 하고 있는 뉴딜 정책에 발맞추어서 대구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또 이 사령탑으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시장님 벌써 이제 7년째 대구시정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지방도시가 다 어려워요. 사람도 돈도 기술도 모두 수도권으로 가고요. 지방은 계속 공동화되고 텅텅 비잖아요. 산업 구조도 낡아 있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도 우리 내부의 두려움도 없잖아 있고 또 그것을 지금 있는 것들을 지키려는 기득권적인 분위기도 우리 내부엔 또 있고 그게 이제 전반적인 거고 코로나 작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년 이게 뭐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는 작년도 우리가 2월 3월 달에 왔던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힘들었고 시민들도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 대구 시민들이 참 놀라운 게 그 어려운 초유의 재난 속에서도 대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신, 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나만 살겠다고 흔들리지 않는 품격 이런 걸로 사실은 코로나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이 백신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지난 7년 동안 그 업적 한 2가지 정도만. 아니 뭐 지금 우리가 이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또 일자리가 있고 뭐 이렇게 해야 자랑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거 잘했다 하는 게 참 쑥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우리가 지금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으로 가지 않으면은 오늘도 어렵지만 내일도 희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구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중에 첫 번째가 산업 구조 혁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산업이라든지 로봇 산업이라든지 미래형 자동차, 의료, 에너지 이게 5가지 우리 미래 산업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대구가 강한 ICT 기술을 가지고 우리 대구를 스마트 시티로 전환하는 5개 산업 분야는 해마다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산업 구조 혁신을 신산업을 우리가 좀 더 5년, 10년 더 꾸준히 키워나간다면 이 산업들이 대구의 주력 산업이 될 때는 지금보다는 우리가 신산업 분야에서 훨씬 더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또 이 신산업 분야는 그냥 로봇이라든지 또 ICT 기술 분야는 기존의 산업을 새롭게 혁신하는데도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됩니다. 섬유 공장도 스마트 공장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보고요. 씨는 뿌리고 싹은 틔우고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공간 혁신 분야에도 K2 공항을 이전하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통합 이전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를 어디에 어떻게 지을 거냐 말 거냐도 지금 10수년 동안 표류해둔 문제를 이 부분들도 시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제는 입지도 결정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대구 KTX의 역사를 유치하고 동대구 축과 서대구 축을 대구의 균형 발전의 두 축으로 우뚝 세우는 것도 이제 이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이번째라고 해서 참여하는 소통과 창의의 시장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 원탁회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민들이 시장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잘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안 드렸으면 섭섭할 아, 뻔해요. 야, 그런가요? 예상보다 너무 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아직 밤새워서 할 얘기는 많은데. 그렇다면 올해 시정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방향과 사업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래는 제일 중요한 건 빨리 우리가 코로나를 방어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지키는 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이 준비하는 일. 대구가 사실은 이제 사람을 키우는데 조금 우리가 인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많이 떠나고 예. 또 대구 내에서 큰 인물도 제대로 못 키웁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는 사람을 키우는 인재도시 만드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연구기관들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우리 시정부가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의 산업을 혁신하고 기업을 성장하고 지역에 남아서 지역을 성장시킬 인재들 예. 육성하는 인재도시 대구 만들기 원년이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 이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산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코로나 19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발전하기 위해서 삼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안 넘어가지. 현 정권은 대구를 엄청나게 힘들게 한다. 엄청나게 빼고 예.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가덕도 문제만 보세요. 예. 가덕도 공항 이전에 지금 김해 신공항은 그동안 우리 지역 간에 영남권 5개 자치단체가 얼마나 갈등을 벌였습니까? 2015년도 그 수성관광 호텔이에요. 5개 자치단체장이 같이 모여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합의를 못 보면은 아무도 나가지 말자 문 걸어 잠궈 놓고 입지 가지고 영남권이 이렇게 싸우지 갈등하지 말고 영남권 어디인가는 정말 관문공항이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이 어디에 지을지 어떻게 지을지는 정부의 용역 결과에 맡기고 승복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결정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어렵게 결정된 것을 그렇게 김해공항을 백지화하고 법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드는 것 이거는 우리 대구 경북민들에게나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예.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예. 가덕도로 가면 대구 경북에서는 그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인천공항 가나 가덕도 가나 똑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 공항에 대해서 우리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도 좀 더 배려해주는 법을 같이 통과시켜달라.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걷어차는 걸 보면서 야 우리를 너무 홀대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가덕도 공항 때문에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맞설 좀 뾰족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덕도에 저쪽에서 하도 밀어붙이니까 야 가덕도 특별법 만들려면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없으면 우리 공항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예. 부산은 저렇게 십수조 원이 드는 걸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대구 경북을 포함한 5개 자치단체의 합의까지 파기하면서 그렇게 몰아주면 되냐. 그러려면은 대구 경북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달라라는 게 신공항 특별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숭악한 것이 가덕도 그렇게 하려면은 대구 경북 특별법도 이렇게 같이 해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찾잖아요. 예. 그게 어찌 보면 대구 경북에게 도발한 겁니다. 그 대구 경북에게서 반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가덕도 특별법에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가덕도 특별법은 법만 만들어졌다고 공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가보면요, 거기는 공항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에요. 예.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또 아직 저게 돈이 얼마 들지도 결정이 안 됐잖아요. 예. 또 이 부산 시민들 속이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부산을 위한 작은 공항 가덕도에다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 멸치 말릴려 하나, 미역 말릴려 하나 이런 걱정도 들어요. 예. 솔직히. 정권이 바뀌어서
총리를 한번 우리 건의장에 제안하면 자, 예. 제 꿈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자리로 가는 게 제 꿈인데 그걸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당황하잖아요. 질문이 잘못됐네요. 아, 잠시 당황했네. 혹시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국무총리로 생각? 나는 이런 질문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제가 이거 2년 전 야수에 비교를 하면은 지금 좀 어떨까요? 내공이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내공이 쌓여 진행되는 거 그때는 조금은 좀 허접한 게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좀 근데 지금은 딱 무게도 있고. 나이스. 베리 나이스. 시장님께서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도 맡으셨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 집권화로 인해서 지방 정부 자치 권한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이나 독일처럼 지방 정부에 독립적인 권한을 더 부여하는 것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식민지와 분단 국가를 거치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 경영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라고 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통일 한국과 분권 대한민국이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분권이란 건 중요한 거죠. 수도권은 사람과 돈과 모든 게 몰려서 난리잖아요. 지금 예. 집값 문제가 왜 나오겠어요? 거기로 전부 사람들이 몰리니까. 근데 이 해법을 또 신도시 만드는 해법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수도권은 계속 가밀화되고 지방은 계속 공동화되고 이게 무슨 국가 전략이에요? 수도권에 있는 것들을 나눠서 균형 발전의 시도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분권이 돼야 됩니다. 지방도시가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그리고 법적으로 스스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예. 지금 뭐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사실은 대구시장이 뭐 맨날 중앙정부의 사무관한테까지 가서 싹싹 빌어야 사업 하나 돈 가지고 오는 이거 가지고 예. 지방이 우리 운명을 개척할 수 있겠어요? 예. 거리두기도 살짝 완화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뭐라 하더라고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도 한창 이제 불씨를 지피다가 시기 조절론이 대두되면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대선 후까지 좀 지지부진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행정통합은 이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 건데 시작해서 단박에 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논의를 해서 시간을 가지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17개 지방자치를 가지고 지방 분권하고 균형 발전하는 건 어렵거든요. 이게 광역통합이 필요한 겁니다. 또 이것도 세계적인 추세고 또 외국을 나가봐도 묻는 게 그래요. 너네 도시의 인구가 얼마냐?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있냐?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라는 거는 그 도시 발전의 핵심 인프라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만 놓고 보면은 250만에 사실은 국제공항은 있지만은 우리가 내륙에 닫힌 도시잖아요. 예. 경북을 놓고 보면은 포항항이 있긴 있지만 저게 국제항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이렇게 합치면은 우리가 인구 500만이 넘는 그런 게 되면은 밖에서 볼 때도 매력적으로 좀 보이는 거죠. 통합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도민들의 뜻을 한번 확인해보는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행정통합을 정권교체 이후로 미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행정통합이란 게 국가적인 아젠다가 됐습니다. 예. 우리가 행정통합하자고 하니까 숨지게 있던 광주 전남도 하겠다 그러고요. 대전 충청도 하겠다 그러고 예. 지금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도 통합은 아니지만 메가시티로 가자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는 광역 초광역 통합이 국가적인 아젠다가 됐습니다. 아마 예. 제 생각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각 당의 대선 공약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 되면 중앙정부의 뒷받침 그리고 정치권의 뒷받침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충분하게 이 논의는 안 됐지만은 대구 경북이 통합할 때 찬반 쟁점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책도 찾고 이렇게 가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행정통합에 로 가는 길은
더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전 하나만 좀 제시해 주시죠. 지식산업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이 변화에 좀 앞서가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은 좀 낡았고 경제는 침체하고 그래서 일자리는 없어서 우리가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점들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도 경북도 이제 산업구조 혁신회라는 대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행정통합까지 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자. 이런 이 대구 경북의 힘을 모으면은 저는 우리 대구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현실에 비관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로 싶습니다. 뭉치자. 예. 요즘 뭐 이런 시국에 시민들과의 소통 방법을 좀 바꿔보겠다든지 뭐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언택트로 하죠.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많이 하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그 SNS라는 게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올해 들어와서는 대면, 비대면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제가 우리 시청 공무원들 중에 공무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취소하고 중단하고 연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면과 예. 그리고 비대면을 결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민들 사회와의 소통하고 이런 걸 해나가자 해서 올해 들어와서는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이 코로나라는 게 이 모든 것들을 못하게 만드니 뭐 시민들께서도 답답하지만 저도 참 많이 답답합니다. 예. 많이 그래도 뭐 답답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방식, 온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시장님 드디어 이제 모든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괜찮으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또 TV 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가 너무 오래 가서 특히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께는 정말 송구합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도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방역에도 철저히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백신 방역에 모두가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지만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또 맞지 않아서 오는 그 위기보다는 맞아서 오는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나와 또 내 가족들, 이웃을 위해서 백신 접종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 시기 지나고 나면은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 속에는 놀라운 우리 영향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크게 도약하고 또 더 좋은 대구 경북 공동체 만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토크 201 권영진 대구시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대구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앞으로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컬러풀 대구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진 시장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